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기능사의 꽃쌤입니다. 2번은 파트 3 유기농업 일반에서 챕터 4 유기식량작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 식량작물의 종류는 많지만 우리는 쌀, 벼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같이 시작해 볼게요. 네, 수도작 일반상 쌀, 네, 학명으로는 오리자 사티바라고 합니다. L, 이거 린네가 명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L이라고 씁니다. 생물학적 분류, 종속 과목, 학문계 기억하시죠? 그래서 식물계의 현하 식물문에서 외떡니 식물각, 벼목, 벼과, 속, 오리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벼 이삭을 볼게요. 전체가 이삭이에요. 우리가 뭐 꽃, 줄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수도작, 쌀 이런 식량작물 요거 부분은 용어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 이삭이 있습니다. 벼꽃도 볼게요. 꽃도 보면은 이 수술이 6개가 있고 암술이 있고 이제 한 꽃에 있는 자웅 동화동주예요. 그래서 작은 껍질, 큰 껍질, 잎이 이렇게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가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식량작물은 타가수정하면 얼마나 이제 생존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가수정하는 작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논벼와 밭벼를 좀 볼게요. 논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논의 벼를 기르잖아요. 그쵸? 그런데 외국에서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밭에서 벼를 기릅니다. 밭에서 벼를 기르면 잡초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논에서 벼를 기른다는 거 알고 계시죠? 또 품종에 따른 특성에 따라 구분을 해볼게요. 자, 자포니까 품종. 사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품종이 자포니카 품종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동북부 이런 지역에 좀 약간 찰기가 있는 그런 품종 있죠? 그런 게 자포니카 품종이에요. 그리고 인디카 품종이라고 있어요. 인도에 가면 왜 이렇게 찰기가 없이 그러니까 흔들리는 그런 품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인디카 품종이고요.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자바니카라고 이게 약간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군입니다. 뭐 그 외에 또 너무 많은 품종군이 있지만 세 가지 자포니카, 인디카, 자바니카. 여러분 이 두 가지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자포니카 품종이 조금 더 약간 더 짧고 둥글고 찰기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용도에 따른 구분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통 쌀 하면 일반 밥 먹는 쌀 그게 바로 이제 매벼예요. 매벼. 맵쌀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찹쌀 떡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찰벼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매벼, 찰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매벼 되게 낯설죠. 그쵸? 일반 밥쌀은 매벼입니다. 그래서 배유가 반투명하고 녹말이 약 15에서 35%의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찰벼는 배유가 불투명해요. 배유가 불투명. 그리고 녹말이 아밀로펙틴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쌀에 보면요. 우리가 밥 먹는 쌀에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깎여 있어요. 이게 뭐냐? 배예요, 배. 씨눈 그게 깎여 있어요. 그래서 요 나머지 전체적인 그런 색깔을 봤을 때 반투명하다 그런 매벼 완전 불투명하다 그럼 찰벼예요. 그래서 진한 거는 찰벼인 거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벼의 일생을 보고 갈게요. 아, 내 인생도 잘 모르겠는데 벼의 일생까지 알아야 되다니. 하지만 이게 조금 용어가 낯설어서 그렇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식물체가 똑같지만 발화부터 생육하고 요 새로운 용어입니다. 출수, 그다음에 등숙, 숙성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벼의 초용 기간이 120일에서 180일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조생종은 뭐 120일, 약간 만생종은 180일 이렇게 길게 달아나겠죠. 그래서 발화 생육 이런 건 익숙한데 출수가 있어. 출수. 이게 사실은 어떻게 꽃으로 비유하면 이제 개화한다, 꽃봉오리가 생긴다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작물이 똑같지만 영양생장기, 그 다음에 생식생장기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기준은 유수형성기예요. 혹은 유수분화기로 해요. 그래서 뭔가 꽃이 맺힐 것 같은 그런 준비를 하는 거, 벽꽃이 맺힐 것 같은 그런 준비를 하는 시기가 요런 시기에서 요 시기가 저온에 굉장히 열악한 시기에서 요 시기가 저온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영양생장기의 처음은 육묘기예요. 어린 그런 묘판을 이제 길러서 기르는 시기고 이항기로 이제 논에다 심는 거죠.
그래서 2학기에서 논에다 심으면 착근기, 뿌리가 내리는 시기예요. 뿌리가 내렸으면 그 다음부터 가지를 이제 자라나게 하죠. 이렇게 자라나는 거. 이게 이제 가지가 자라는 거 분월이라고 해요. 분월. 우리가 가지가 자란다, 줄기가 자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벼에서는 용어를 분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효분열과 무효분열이 있는데 유효분열이라는 건 이 가지에서 이 줄기에서 벼 알이 생기면 유효분열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줄기만 생겨요. 그러면 무효분열이에요. 그럼 우리는 둘 중에 어떤 분열이 중요하죠? 네, 그렇죠. 유효분열. 벼 알이 생기는 그런 분열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유효분열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효분열이 다 생겼으면 무효분열인데 이럴 때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생장이 되는 건데 이럴 때 물을 중간에 빼줍니다. 빼주는 그런 중간 물떼기를 해주고 점점 더 분할이 많이 생겨요. 그 시기가 이제 최고 분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수, 어린 이삭이 형성이 되고, 이제 수인기, 점점 배가 불러오고, 그 다음에 출수기, 꽃과 개화가 피면서 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물 관리가 깊게 넣었다가 얕게 됐다가 중간에 물 뺐다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간에 물 때는 이렇게 약간 그런 물 관리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시비, 비료를 처음에 밑거름 주고 새끼거름, 이삭거름, 알거름 이렇게 추가적으로 요 세 개가 추비거든요. 밑거름과 추비, 밑거름은 기비죠. 이렇게 밑거름과 추비의 종류 이렇게 벼에 관한 재배 일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영양생장기와 생식생장기 그 다음에 세부 생육 과정 이 순서들을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 물 관리는 깊게 얇게 중간 물뜨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시비도 밑거름 그 다음에 추비 세 가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다시 반복입니다. 처음에 이제 묘대기, 육묘기예요. 묘대기. 그래서 묘가 이제 이양을 해서 착근, 논에서 착근을 하죠. 그 다음에 유효 분할기, 여러 가지 이삭이 달릴 만한 그런 가지가 그게 자라나고, 그 다음에 무효 분할기, 아무것도 안 열리는 그런 분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최고 분열, 마지막 최고 분열을 찍었으면 그 다음에 어른 이삭, 유수 형성기, 어린이당 형성기 같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수인기, 그 다음에 유숙기, 호숙기, 황숙기, 완숙기, 고숙기 요거를 단계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적의 용어가 정말 복잡한데 이 용어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실제로 벽시를 준비해서 수확하는 것까지 차근차근 볼게요. 먼저 벽시 준비할 때 취종을 해요. 취한다. 종자를. 종자 보급소에서 종자를 받습니다. 보급종 봐요. 보급종. 그래서 보통 국립종자원이나 아니면은 당내 농협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보급종 종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종을 해요. 보통 보급종에서 받는 종자는 그래도 선별된 종자니까 선별하지 않는데 자기 집에서 자가 채종한 거는 조금 선별을 하는데 그럼 또 하나는 종자 소독을 합니다. 종자 소독을 하는 이유는 도, 깨, 키, 도열병, 깨시무늬병, 키다리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을 많이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균성 별 알마름병, 입마름 선충병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관행 그 논 재배에서는 벽시 소독 약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유기농업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염수선에 대한 걸 공부하실 거예요. 염수선, 이 염이 소금이에요. 소금물로 깨끗하게 소독을 해줘요. 매벼와 찰벼를 구분해서 이제 소금을 타는 양이 다른데요. 매벼는 아까 우리가 일반 쌀, 밥 먹는 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비중이 1.13이에요.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유기농업 기능사 실기에도 나옵니다. 물 20리터에 소금 4.5kg. 그 다음에 찰벼는 비중이 1.03, 물 20리터에 소금 1.36kg로 이렇게 타줍니다. 그래서 염수선 후에는 바로 깨끗한 물로 씻어서 이렇게 직접 파종을 해야 되고요. 물리적인 소독법은 냉수, 온탕, 침법이 있어요. 냉수랑 온탕을 왔다 갔다 해서 침탕해주는 방법이 있고 친환경 농자재로 목초액이나 키토산 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침종, 씨를 담그는데요. 여러분 종자에 발라줄 건 기억나시나요? 수온상광,
네, 수분이 있어야지만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적산온도 100도씨 기준으로 20도씨의 물에 7일 정도씩 담가주고 맑은 물로 여러 번 갈아줘서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줘요. 계속 똑같은 물에 담그면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침종을 해주고 최하 약간의 싹을 틔워줘요. 그래서 파종 전에 흙에 담그기 전에 물에 담가서 약간 싹을 틔워줘서 전체적으로 균일한 싹을 발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35도씨 30도에서 32도의 어두운 상태에서 약간 1일 정도의 시간, 그리고 하얀 싹의 길이가 1에서 2mm 정도, 이렇게 미리 싹을 틔워줍니다. 자, 그러면 육묘용 상토를 준비를 해볼까요? 직접 체화를 시킨 그런 벽실을 파종을 할 텐데, 이 상토는 좀 달라요. pH 4.5에서 5.8 약산성의 상토를 준비합니다. 산도가 안 맞으면 양분 흡수가 잘 안 되고 묘가 자꾸 뜨고 모가 잘 녹이 돼요. 그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산도가 약간 약산성이 돼야 됩니다. 다음에 순서로는 이제 파종을 직접 하고요. 그 다음에 파종되고 나서 싹이 좀 이렇게 나오겠죠? 흙을 뚫고 나오겠죠? 그리고 이 나왔을 때 녹화를 시켜요. 이게 녹화라는 게, 이게 처음에 싹이 나오면 약간 하얘요. 그런 하얀 모를 차광막을 약간 벗겨서 약한 광에 1일에서 2일 정도 더 녹색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녹화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경화인데요. 녹화한 후에 모내기 직전까지 자연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순서가 출하하고 녹화하고 경화하는 이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벼로 이제 기계로 이제 이항기로 이제 보통 많이 재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린묘, 치묘, 중묘의 특성을 비교를 해볼게요. 어린묘, 이거는 이제 어린게 키워가지고 이제 파종하는 건데 상자당 파종량이 훨씬 많아요. 대신 네, 그리고 치묘는 이렇게 상자당 파종량이 180g, 중묘는 130g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키의 전체 높이가 있고 그다음 시접 잔종량이 여기 몇 프로가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류가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보시면 이게 전체 이걸 보시면 육묘의 일수를 보세요. 어린 묘는 어린 묘니까 어린 상태로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육묘의 수가 짧아요. 8에서 10일 정도 있다가 바로 논으로 가는 거고, 치묘는 한 보름에서 25일 정도, 중묘는 30에서 35일 정도 기른 다음에 직접 논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논에 벽씨가 이제 자란 그 육묘가 논에 가기 전에 땅을 미리 준비해야겠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1, 2, 3. 먼저 경운, 땅을 갈아요. 로터리 많이 들어보셨죠? 플라우, 쟁기를 이용해서 논의 땅을 갈아요. 땅을 갈고, 그 다음에 땅을 갈았으면 땅이 이제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트랙터에 작업기를 부착해서 정지, 땅을 평평하게 해줍니다. 균평기를 이용해서 논 고르기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논을 굳혀줘야 돼요. 경운과 정지운에 논에 물을 대고 5일 정도 알맞게 논 굳히기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고, 논 굳히기가 알맞게 된 논은 파종 1일 전에 논물을 완전히 빼기도 하고 논물을 더 넣어주기도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논을 약간 정리를 해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심었어. 모내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모내기 할 때 그 전체적인 그 논에 물은 얕게 돼요. 물 깊이가 2에서 3cm 정도 돼야 작업하기가 좀 쉽겠죠? 이항기 할 때도 너무 물이 잔뜩 있으면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항기 다루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얕게 되는 게 좋고, 뿌릴 때 내릴 때는 이제 몸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5에서 7cm로 약간 깊게 되고, 그래서 또 새끼 칠 때는 얕게 되고, 아까 헛새끼 칠 때 이게 무효분할기거든요. 이럴 때는 물을 빼주고, 그래서 물을 넣었다 뺐다 하고 이렇게 조절하는 것들을 알아두세요. 특히 헛새끼 칠 때는 물을 중간 물때기를 해준다. 중간 물때기를 해준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라는 환경 조건은 최저 온도, 최고 온도가 있지만 최적 온도 30에서 32도씨를 알아두시고, 적산 온도가 3000도에서 4500도예요. 적산 온도 기억하시죠? 발화해서 수확할 때까지 차곡차곡 쌓여있는 온도, 그게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출수 전에 많은 일사량이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연평균의 1000ml의 그런 물이 필요하고,
중간 낙수, 중간 물때기를 통해서 무효 분열, 열매가 생기지 않는 그런 가지들을 방지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벼를 잘 키웠으면 벼 수령 구성 요소들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이삭수. 보면 단위 면적을 1제곱미터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가로 1m, 세로 1m에 총 이삭이 몇 개 있는지 다 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이삭 하나에 평균 이 영하수, 벽꽃이 몇 개가 있는지 다 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벽꽃이 등숙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 벼 아래서 수확한 게 그 1000개의 무게가 얼마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곱한 게 수량이에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이삭수, 일수 평균 영하수, 등숙 비율, 청립종을 다 곱한 값이 벼 수량 구성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 농민이 하지 않고요. 식량과학원의 그런 연구원님들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수도작의 병해충을 보고 갈게요. 진균, 우리가 곰팡이 이렇게 기억을 하실 텐데, 도열병, 키다리병, 깨시무늬병, 익숙하죠? 이거 지금 우리가 벽시에 소독할 때 많이 봤던 그런 병이잖아요. 이런 거는 진균이고, 세균은 뭐 세균성 알마름병, 세균 줄무늬병 이런 것들 세균. 바이러스는 줄무늬 입마름병, 오갈병, 검은줄 오갈병, 오갈병이나 입마름병이 바이러스 종류입니다. 해충은 벼 입선충, 벼 물바구미, 굴파리류, 이화명나방, 홍명나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잡초를 조금 보고 갈게요. 잡초의 종류가 총 3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화분과 방동사니까 그 뒤에 가면 광엽잡초가 있어요. 화분가는 약간 발행이 뚝새풀, 강아지풀 같이 줄기가 원통형으로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잎이 약간 평행맥이고, 방동사니까는 너도방사니, 올챙이, 고랑이 같이 물속에서 잘 자라면 줄기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잎이 좁고 소수의 작은 꽃이 달리는 방동사니까 잡초입니다. 광엽잡초는요, 전체적으로 잎이 둥글고 그리고 잎색이 그물처럼 엉켜있는 망상맥인 것, 그물맥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1년생과 다년생 정리해서 보면 화분과 방동사니과 광엽잡초 종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PPP로 끝나는 게 화분과고요. 방동사니, 모방동사니 하는 게 이제 방동사니과. 그다음에 그 외의 건 다 광엽잡초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생과 다년생 좀 구분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잡초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첫 번째, 재배적 방제는 청결하고 경운을 하거나 윤작과 혼작을 이용해서 잡초를 방제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성을 이용해서 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품종을 이용하기도 하거나, 기계적 물리적 방제로는 온도철이나 방충망을 이용하기도 하고, 생물적 방제로는 천적이나 벙커플랜트를 이용해서 잡초를 방조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일 지금 많이 이용되는 거는 잡초를 직접 뽑는 게 사실은 기계적, 물리적 방제 쪽으로 굉장히 좋죠. 천적을 이용한다고 해서 잡초가 많이 방제되진 않거든요. 천적은 이제 병충해 위주로 방제가 되고, 사실 실제로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은 땅 관리를 잘 하시거나 아니면은 기계적인 방제를 진짜 뽑거나 이렇게 하십니다. 네. 수도작의 친환경 농법을 좀 보고 갈게요. 오리 농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리를 2항후에 1, 2주에부터 이제 방사를 해서 10아르당 25에서 30마리, 그러니까 300평당 25에서 30마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했지만 최근에는 조류독감 때문에 실천하기가 어렵고, 우렁이 농법, 왕우렁이를 이용한 제초 기술을 이용하기도 하고, 쌀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녹비작물을 가지고 이용하는데요. 헤어리 배치, 자원형을 이제 11일에서 합니다. 녹비작물에 대해서 보고 갈게요. 녹비작물은 비료 효과를 나타내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벽과에는 귀리, 옥수수, 보리, 호밀 등이 있고, 콩과에는 헤어리 배치, 자원형, 클로버, 알파파, 푸페이콩이 있는데, 보통 콩과 작물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생육이 완성하고 재배가 쉽고, 신근성으로 화층이 양분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비료 성분이 높아서 유리질소 고정 능력이 강한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녹비작물의 효과로는 유기물을 시용을 해서 비료 절감의 효과가 있고요. 토양의 세분이나 구조를 개량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비옥도를 증진시키기도 해요. 또 녹비작물을 함으로써 좀 번거롭지만 사실 친환경 농업, 자연과의 순환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기심